8장 방사선 검사와 진단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에 있어서 방사선 검사를 할 때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요소로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임상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일반적 요소로 질환의 유병률, 방사선 검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X선 노출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예를 들어 큐레이 같은 진단법이 대체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노출은 임상검사를 시행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사선 사진의 판독의 원칙은 우선 판독하기 전 영상의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ROI, 흑화도, 대조도, 선예도, 아티팩트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ROI란 Region of Interest, 즉 방사선 검사를 원하는 부위를 뜻합니다. 사진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재촬영을 해야 합니다. 판독을 시행할 땐 부위별, 조직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고, 정상과 비정상 구조의 차이에 대한 판독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에선 주로 치아 우식증과 후유증, 외상, 치아의 발육 이상과 후천적 이상 등의 비정상적 소견이 있을 때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신질환과 증후군이 있거나 교정치료나 외과수술 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촬영하게 됩니다. 치아 우식증의 진단에 있어서 시진이나 탐침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울 때 방사선 검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민감도와 특이도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표와 같이 치아 우식증에 대해선 특이도가 민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지닙니다. 이는 치아 우식증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만 위 양성의 가능성은 낮아 진단된 병소가 실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아 우식증의 진단에 광섬유 투사법, 전기저항, 레이저 현관법 등의 방법도 있으나 아직까지 방사선 사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치아 우식증의 진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촬영법은 교익 방사선 촬영법입니다. 교익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간격을 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치명과 갓 맹출한 치아는 우식 위험도가 높고, 우식의 진행 속도는 상아질이 범랑질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간격을 정해야 합니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방사선 노출을 감수할 만큼 환자에게 이득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는 고위험군이거나 진행성 병소가 있는 경우 짧은 간격의 촬영, 진행성 병소가 없이 위험 요소의 조절이 가능하고 치은이 건전하다면 간격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매자라의 방법으로 5세에 촬영하여 우식이 있으면 고위험군, 없으면 저위험군으로 분리합니다. 이후 제1대구치와 제2유구치의 컨택이 발생하는 8에서 9세에 촬영하고, 소구치와 대구치 사이에 컨택이 발생하는 12에서 13세에 촬영한 후 15에서 16세에 재촬영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분류는 변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간격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임상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식의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사진을 치료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임상검사 및 증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와 지지조직의 외상에 있어 방사선 검사는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중등도 및 심한 외상 환자의 경우 주로 병원급에서 치료하게 되는데,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외상 프로토콜에 따라 진료하게 되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외상의 경우 주로 의원급에서 치료하게 되는데, 환자의 병력과 임상적 소견에 따라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아나 고래 파절을 평가할 때 수직, 수평각을 다르게 하여 촬영하는 방법과 필요시 CBC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혹은 후천적인 치아 이상 중 하나 혹은 몇 개의 치아가 없는 무형성증 환자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때 방사선 노출이 적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무치층의 경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적합합니다. 매복 제3대구치의 경우 필름이나 센서를 구강 내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간면 영역과 치아의 발생학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전신질환과 증후군 환자의 경우 방사선 사진을 통해 검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중 CBCT는 여러 해부학적 평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에 적합합니다.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치료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보통 파노라마와 측모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CBCT를 촬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술 전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방사선 사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혼합치열기의 경우 발육 중인 연구 치배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장의 구내 및 부의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할 수도 있고 CBCT를 촬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식은담 방사선 사진은 치아와 지지 조직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필름을 사용해야 하고 어린이의 경우 필름이 크면 협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행촬영법이 등각촬영법에 비해 선호되는데 저연령의 아동은 구강이 협소하여 평행촬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왼쪽 위 사진은 상악 전치부 촬영을 위해 등각촬영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협조도가 부족할 경우 가운데 사진처럼 보호자의 무릎에 앉혀 이마와 손을 잡은 채로 촬영할 수 있고 고민형을 통해 시범을 보여주는 등 셀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익 방사선 사진의 경우 인전면과 교환면의 치아 의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교육 촬영용 유지기구를 사용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광고 방향 유도가 가능한 유지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사진에서 각도를 달리하여 3차원적 위치 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SLOB를 통해 협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판별이 어려운 경우 CBCT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의 방사선 사진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있습니다. 이는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턱의 최하 방점에서 안화 하형까지 촬영하는 것으로 촬영하기에 환자가 편안하지만 10에서 20초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하므로 협조도가 떨어지는 3, 4세의 어린이에선 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속 촬영법은 파노라마 촬영 중 좁은 영역을 연속으로 촬영하여 얻는 것인데 입체적인 위치 파악을 할 때 사용됩니다. CT는 통상적인 펜빔과 콘빔 두 가지 방식이 치과 영역에서 사용되는데 CBCT가 펜빔 CT에 비해 스캔 시간이 짧고 방사선 조사량이 적고 아티팩트가 적은 장점들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지면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중요합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종양의 발생은 20에서 45년의 긴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어린이에서 더 위험합니다. 방사선 조사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민감도의 수용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ISO 스피드 그룹 F 필름이 감도가 높으면서 다른 필름과 동일한 질을 제공하므로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형보다 직사각형의 시중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조사량을 감소시키고 산란선을 감소시키고 대조도를 증가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납은 주 방사선과 산란선 모두 방어해 주므로 납 방호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방사선 장비를 무서워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자가 신뢰를 얻어 좋은 협조도를 유도해야 재촬영 횟수가 줄어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